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을 필수 주세요. 페이지 196페이지. 196페이지, 문제 171번. 자, 이제 근대사에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171번입니다. 자, 보죠. 1번. 다음 민요가 나타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옳지 않은 것은 난문을 열고 팔을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많이 봤던 사료일 거예요. 어느 책에나 다 나와 있는 사료입니다. 석수장이 거동보소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꿈벅거린다. 돛변소란 놈 거동보소 먹통 들고 갈팡질팡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 이 궁궐 짓는데 다 들어갔다. 네. 흥선대원군 시기. 네. 경복궁 탈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경복궁을 중건하잖아요. 중건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에 동원됐을 경우에 되게 불만이 많죠. 그 불만적인 내용들, 그 시대 상황을 잘 반영되고 있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원납전을 징수하고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세금을 걷겠다. 원납전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고액화폐를 발행했죠. 당백전이 발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올라간다 봐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장영령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정상화했다 그랬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장영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장영령을 설치하신 분은 우리 알다시피 정조입니다. 예, 왕권 강화책이죠. 왕권 강화책이기도 하고 또 수원 하성을 건립하는 데서 꼭 필요한 신변 보호하는데 요즘 치면 호의가 좀 필요했던 사람들이 그 장영령이 군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예, 혁파한 사람이 누구냐고. 혁파한 사람은 순조입니다. 순조시기에 이걸 혁파했다. 그리고 훈련도감을 정상화시켰다. 예, 순조입니다. 정조의 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비변사를 혁파하고 흥선대공은 비변사를 혁파하죠. 왜냐면 그 흥선대공이 살았던 시기는 세도정치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얘네들은 비변사를 완전 독점하거든요. 자, 이게 절대 권력이 됐다는 거야. 절대 권력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변사를 혁파하죠. 흥선대공 제일 먼저 할 일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됐잖아요. 고종이. 그래서 왕권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원을 더 정리합니다. 되게 중요한 제목들 나와 있습니다. 서원을 정리한다. 우리가 서원을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붕당의 출발이거든요. 붕당의 출발점이 서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붕당의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가 되는 게 서원 정리예요. 붕당의 뿌리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또 특징 중 하나가 면세 면역이에요. 면세 면역 혜택을 받아요. 분명히 사립학원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이익이 남잖아요. 이익이 남는데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면제를 받는다는 거. 면역, 군대를 안 간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좀 바꿔야 되겠죠. 대전해통 육전조례집을 정리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문제는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172번.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사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런 블렁크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자, 가죠. 병인년에 그랬습니다. 병인년에 프랑스 배들이 강화도를 향해 돌진하였다. 포를 터뜨리니 소리가 천지를 진동, 여러 진이 공격을 받아 불꽃이 하늘을 찢었다. 화력이 우리도 하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포하고 프랑스 그 최신식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효 사거리가 또 그 다음에 화력이 모든 부분에 뒤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건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1866년입니다. 두 번째,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하친하는 것이요. 하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입니다. 시민의 비를 세웠습니다. 예. 신미양요에서 우리가 승리하죠. 즉 미국하고 싸워 승리했다는 뜻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척하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이게 1871년이에요. 신미양요. 척하비를 세웠다. 척하비 내용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런 비석을 전국 주요 길목에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인양요 때 승리하고 이때 척하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미양요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도 나온다고 이렇게. 제작이 신미양요에서 제작 설치했다가 아니고요. 평인양요 승리하고 제작하고 신미양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설치했다 이렇게 하시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해석 그대로입니다.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즉하면 싸우지 않고 하의를 취하는 것은 주와 매국이라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 글자는 알아야 되겠죠.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즉하면 주와 매국이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블렁크 문제요. 이 사이에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흥선대무식의 사건을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병제, 병오신 이렇게. 병제, 병오신. 병인 박해죠. 박해의 원인이 된 게 뭐가 있어? 병인 양요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페르토, 도굴사건, 신미양요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볼까요?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 점령, 밑에 한참 들어가야 돼. 1885년 가야 됩니다. 영국 애들이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이건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영국과 러시아는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예. 한참 뒷 얘기죠. 이때 또 추가하자면 이때 우리가 이제 중립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 부둘러, 육일준, 그 다음에 김옥균도 이렇게 중립론에 한 발 다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질문. 독일 상인 오페르토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 했습니다. 오페르토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게 1868년입니다. 그럼 1871년이었지 아까 그죠? 여기 오페르토 여기 들어갑니다. 1871년에 오페르토 사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후 천주교 포교를 허용했습니다. 조프 통상조약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조프 통상조약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프 통상조약. 좀 타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조프 통상조약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미국 저널 셔머너 사건이 언제입니까? 네. 미국의 저널 셔머너 사건. 저널 침몰 사건을 구시로 강화도를 침공했다. 이건 신미양요겠죠? 네.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17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약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일본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인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할 것이다. 강하다 조약에 대한 얘기. 거중 조정을 규정하였다. 거중 조정을 규정하였다. 그 다음에 거중 조정. 네, 이건 조미 소통 상태 나오고. 네. 거중 조정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내지 통상권을 허락하였다. 네. 이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네. 장정에서 나오는 단어가 내지 통상권입니다. 서울의 양화진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장시에 문이 오픈되는 거죠. 서울 마포 양화진, 전국 장시에 어디든지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허락했다.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 강화도가 해안 측량권을 가져가죠. 우리의 연해안에 어떤 어업적인 정보, 군사적인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이건 이렇게 되겠죠. 조선 책략 내용 중에 하나가 친미가 들어가 있죠. 미국과 친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4.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조선국이 어느 때인지 어느 국가나 어느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하여 부여되지 않는 어떤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특혜는 미 합중국의 관민과 상인 및 공민에게 무조건 균점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봅니다. 1번 치해법권과 조차지 설정에 대한 관한 사항과 함께 체국 주역을 규정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체국주를 처음 가져간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체해국이란 바다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나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한 부분 중에서 가장 자기네 나라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적용시켜 주세요. 저는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어렵게 우리나라 가장 좋은 조약 주세요. 베스트 조약 주세요.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일본과의 조약이 우리가 있어요. 그죠? 일본 애들 적용했던 것도 우리가 똑같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베스트 조약이 앞에 없어요. 왜? 일본은 우리가 첫 조약이기 때문에. 이게 1882년이잖아요. 1883년에 가면 일본과 다시 통상조약을 맺거든요. 조일 통상장정을 맺거든요. 조일 통상장정을 개정하는데 일본은 이때 1883년이죠. 조미는 1882년이니까 1년 뒤에 얘들 체육대회를 가져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체육대회를 처음 가져간 애들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두 번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약 체결 과정에서 속방조해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속방은 속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 애들이 미국을 소개시켜서 우리가 조미소 통상제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청나라 애들이 미국에게 속방조회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무시합니다. 미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속방이란 말 같은 말 우리 청나라의 속국이란 얘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하치면 우리 청나라에 미리서 통지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거든. 아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면 미국과 우리 조선이 조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청나라 애들이 속국임을 인정해달라. 속방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조이란 말은 뭐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조회본다, 알아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문을 보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정하였다. 아니요. 일본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결국은 이건 청해알선이에요. 청해알선. 청나라는 왜 이렇게 알선을 할까요? 이걸? 청은 왜 이걸 알선을 할까?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목적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에 알선해줬다 보시면 돼요. 그죠? 조미소 통상제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해요? 고맙죠? 점이소통사님 맺으려고 하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그냥 땡큐 베리 마치. 이때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빙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빙. 사라는 얘기는 사절단이 같다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그 이듬해 83년에 보빙사가 미국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아시는 민영익을 중심으로 21살짜리 민영이 총 책임자로 가죠. 이게 이때 여러분 아시는 홍영식 이런 인물들, 개합파 인사들 대거 서광범, 서재필, 유길준 이런 인사들 같이 따라가서 미국의 무무를 배우고 홍영식에 의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정국 개국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제 실패로 끝났죠. 갑신장변으로 인해서 그죠? 이런 내용들이 연결된다. 뭐 애우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좀 종합적이고 좀 복합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근해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죠? 수험생 모든 부분들이 근해사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선생님도 어제 하루 종일 문제 풀고 왔는데요.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계속 끊임없는 질문들이 쉬는 시간에. 4번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조선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 명시했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관세를 갖다가 일반 관세는 일반 품목은 10% 미만을 그다음에 사치품에 대해서 30% 미만을 받는 걸로 됐다. 미국에서 이런 사전 교육을 한 다음에 일본과 다시 조약을 맺을 때는 일본에도 똑같은 법을 적용시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하게 됐어요. 결국 뭐 점유소통상조약은 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가 가죠. 학습 효과가 일본과의 조약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74. 다음 조약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선국이 어느 때인지 어느 국가가 어느 나라 상인에게 본 조약에 의하여 이거 풀었구나. 175번 가야 되는구나. 쏘리. 그렇죠? 175번. 쏘리. 175번. 민족운동 전개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부터 다 사절단의 파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 자, 가죠. 김윤식 등 유학생과 기술자가 파견되었다. 가 지문은 영선사입니다. 영선은 청나라에 김윤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881년이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고정임금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선진 문물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미국도 보내고 청나라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영선사, 미국은 보빙사, 일본은 수신사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박정양 등 조사와 수행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조사 시찰단이라고 부릅니다. 조사 시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 보내죠, 여기는. 일본에 보냅니다. 1881년, 여기 4월이에요. 청나라보다 빨라요. 조사실단이 원래 이름은 조사실단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은 심사유람단이었어요. 앞에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왜냐면 수신사 김홍집이 2차로 갔다가 오면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왔거든요. 유생들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왜? 유생들이 머리를 좀 깨고 싶었던 거거든요, 고정이. 우리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근데 유생들의 반발이 되게 커졌죠. 영남 만인소, 그다음에 많은 척사소, 영남 유생과 강원 유생들이 되게 난리가 났죠. 또다시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일본에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급파하죠. 서울의 양반들 한 50여 명 정도를 갖다 자제들을 모집해서 놀러 보낸다는 거야. 심사유람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학회에서 이건 유람단의 목적이 아니었고 조사 시찰단의 목적으로 명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죠. 민영익 등 정권대사와 사절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조미수 통상적이 몇 건 한 다음에 감사합니다 번역이 보빙사예요. 마구잡이를 외우시면 안 돼요. 미국에 보낸 거 아시겠죠? 조미수 통상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8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83년 다음 연도에 예, 이렇게 보빙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조기 국이겠다. 원래 영선사가 원래 2년 정도 유학 코스를 밟았는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냐면 그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 유학 경비가. 우리나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만에 돌아오고 말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배워본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휘창을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네. 2년 동안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무기 배우는 것, 네. 근대적 군사훈련을 배우러 갔었거든요. 네. 근대적 군사훈련을 배우러 갔던 것 같은데, 돌아와서는, 네. 지휘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냈다. 무기를 만든 시설을 세팅했다. 두 번째, 통리기묘 아문이 설치된, 이후 설치되었다. 네. 그 통리기묘 아문이 우리가 보통, 네. 제일 빠르다 보시면 돼요. 1880년대. 예, 청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죠. 예, 청의 제도를 고정익을 모방해 만든 게 총리기무아무이죠. 예, 원래는 청나라는 총리기무아무이죠. 예. 이걸 모방해서 만들었고 문물을 우리가 대거 수용하려 했던 자세 맞습니다. 다 조미수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함정 많이 판다고요.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보빙사라고. 순서가 바뀌었죠. 4번, 3번. 가와 나 이정책사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책사가들은 그냥 우리 걸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고정은 어찌되든가 우리가 빨리 오픈시켜서 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정이 참 안타까운 게 마인드는 참 좋은데 결과가 안 나타나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에 수업에서 가끔 하는 얘기 중에 농담 삼아 하는데 언중유골이 있어요. 학생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계속 최종 합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1년, 2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끔 이런 농담합니다. 학생들. 야, 니네 고정이니? 내 얘기하거든. 예? 고정 되게 뭘 많이 했잖아. 그렇죠. 결과 있니? 아니요. 꼭 너희들 같아. 네, 그러거든요. 가끔 농담 하거든요. 뼈 때리는 얘기 가끔씩 하는데 그건 이제 또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정신 차려라. 공부 똑바로 해라.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느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로 의미를 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이 되시면 안 돼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76. 자, 조선 책략에 반대한 영남 만인소의 일부분입니다.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나라에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모르던 나라는 미국이에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어떻게 알아? 모르지. 두 번째, 이 나라는 본래 우리가 미워할 바가 없는 나라입니다. 공해의 남의 말 듣고 틈이 생긴다면 우리의 이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들이 구실로 침략이 온다면 일로 취하겠습니까? 이건 러시아입니다. 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기업번 미국이죠. 남해안 섬을 불법 점령했다. 남해안 섬을 불법 점령한 애들은 아까 잠깐 얘기했죠. 85년 영국 애들이 우리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어요. 네. 답이 저기 있죠. 영국이면 저기는. 거문도는 우리 여수 앞에 있는 바다를 보시면 돼요. 거문도는 요즘에 낚시광들이 제일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예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했다. 프랑스 애들. 예규장각은 누가 만든지 아셔야 되겠는데? 네, 정조임금.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다. 오페르트 사람은 이분 자체가 벌써 영어 발음이 아니네.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연해주를 차지하고 남하 정책을 펼치했다. 네,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죠. 영국과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청이 승리하잖아요. 거기에 중재를 섰던 사람들이 러시아입니다. 예, 그 러시아의 일종의 중개 수수료로 연해주 지역을 갖다가 먹어버렸어.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7번으로 갈게요.
177. 미출진 새로운 기구에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개항 후 조선은 정전과 달라진 국내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의 총리 아문 제도를 모방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죠? 총리 기무 아문을 통해서 만든 게 뭐죠? 총리 기무 아문이죠. 그 산하에 4대 결인, 군무, 변정 등 통상 12사를 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화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개혁기구를 총 12개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12사라고 합니다. 이게 설치되고 난 이후에 관련된 정책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통리기무아문은 80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1882년까지 약 2년 정도 존치했던 기구입니다. 이렇게 82년 6월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없는 거 고르시면 되는 건가요? 밑줄친 새로운 기구의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이 없는 거군요. 정책과 관련이 없는 거. 이영선사 파견 맞네요. 이영선사. 박정희하고 주미공사를 파견했다. 한참 뒷 얘기인데. 좀 틀린 점이 되겠네요. 답이 되겠네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것도 맞고요. 종래의 5군형을 무의형, 장의형 두 형으로 개편했다. 이것도 맞고요. 관련이 있는 것은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178번. 다음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볼까요?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해청 창고에서 군량을 내줬다. 선해청 밑줄 보시고요. 민겸호 밑줄 보시고요. 벌써 머리에 와야 됩니다. 이모군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때 하인이 쌀을 벼 껍질과 바꾸어 이익을 챙기자 많은 군인이 분노하여 하인을 때려 눕혔다. 민겸호는 주동자를 잡아 포도청에 가두고는 곧 죽여버렸다고 하니 군인들은 분개하여 포도청과 경기 감형을 습격했다. 순서가 잘못됐죠. 군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는 자기 하인을 갖다가 제재를 가했어야죠. 자기 하인을 보호할 게 아니죠. 이 당시 뭐죠? 민씨 세력들이 부패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씨 세력들이 부패가 그게 잘했어요. 이모군란 결국 민씨들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기 위해서 궁을 쳐 들어가는 거야? 이 모든 문제는 민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민씨를 잡기 위해서 구식군들이 창덕궁을 기습 점령하기 시작하죠. 민비 물론 피해긴 했습니다만. 자, 이모군란에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청은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상하였다. 이모군란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수습이 되죠. 그죠? 고정이 콜에서 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잠시 집권하지만 청나라는 흥선이 집권한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청을 갖다가 청나라로 압송해버립니다. 압송해버렸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구시 조선의 군대를 주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조약이 있죠. 제물포 조약, 그 다음에 태극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하죠. 사절단이라보다 사제단이라고 봐야 되겠다. 사전에 파견했죠. 일본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다. 맞고요. 디귿 예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가되어 조선 상인의 피해가 커졌다. 예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가되어 조선 상인의 피해가 커졌다. 이모군란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82년 이후에. 즉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상인들과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약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서울의 마포의 양화진을 포함한 전국의 장시가 오픈돼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 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일본 애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맞고요.
니을 청나라는 독일인 멜렌드불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하였다. 청은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고문 정치 대표적인 사람이 방금 얘기했던 멜렌도르프죠.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친청 독일인이에요. 친청 독일인이고 최초의 애국 고문이에요. 예. 가끔 이런 지문도 나와요. 최초의 애국 고문이었다. 멜렌도르프. 그 다음에 마젠창. 그 다음에 원세계. 이안스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정치, 경제, 사회 파트, 군사 파트가 전부 다 고문을 와서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 조총 상륙 장전 결과 청과 일본에 대립된 이 두 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서로 이권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기억, 니은, 디귿, 딜 모두 다 맞습니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지웁니다. 179번 갈게요. (179번) 봐주시죠.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세요. 자, 해양 세력인 일본과 대륙 세력인 청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의 중립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중립화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아까 대표인사 부들러 6.1중 김옥균 같은 사람이 주장한 85년에다가 블렁크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갑신정 84년이니까 가나다 다가 돼야 되겠죠? 이 정도는 하나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중립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갑신정만 하나 외워졌다면 아니면 통째로 따로 외우시든가 뭐 이렇게. 그렇죠? 쉽게 풀렸죠, 이것은? 이렇게. 180번. 다음과 관련된 사건의 중심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군졸들은 먼저 이채영의 집을 부수고 벌벌 떨고 있는 그를 죽였다. 그리고 나서 장안의 민가놈은 다 죽이겠다고 호소하였고 민경호, 민태호 등이 정루에, 오늘 정루죠. 정루에 끌려나 죽었다. 가짐을 뭐 같아요? 느낌이 오죠? 이 정도면? 이모곤란 나보죠.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식 연회를 가졌는데 총관 홍영식이 주관, 연회가 끝날 무렵에 담장 밖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갑신정변이죠. 네,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보죠. 1번. 가는 입헌군주제를 입헌군 수입을 입헌군주제 수입 발음이 입헌군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이모곤란이 아니고 갑신정변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가는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네, 개화정책에 반발했죠. 이모곤란 누구에서? 신식군인에서 99년에서 답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가 99년들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답은 2번이 맞겠는데요. 3번 나는요 일반 민중들이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일반 지중은 지지를 하지 못해요. 갑자기 일어나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건 상층부의 일부만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의 일방적인 계획은 실패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위에서부터의 개혁.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갑신정변, 갑오개혁 실패해요. 아래로부터의 일방적 계획 대표적인 게
종합이에요. 다 실패해요. 전 국민이 합심하지 않는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죠. 나는요, 동도 서기론의 입장에서 계획을 추진하였다. 가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동도 서기론이 아니죠. 문명개화론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1번. 다음 내용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삼국 간섭으로 대륙을 침략하던 일본의 기세가 꺾이자 조선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참고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였어요. 러시아가. 누구를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 애들이 되게 많은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죠? 요 지역을 우리가 요동반도라고 하는데요. 이 요동반도 부분을 일본 애들이 점령하기 시작한다고. 그럼 러시아도 여기를 욕심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러시아도 이걸 욕심내고 있다고. 러시아 혼자만 힘 가지고는 일본을 격파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에게 SOS를 청했더니 얘들도 이 땅을 같이 욕심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이 가서 나눠 먹자. 삼국의 프레스를 가해서 일본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이때 우리 정부에서는 민비는 친러화되기 시작합니다. 친러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친러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때 민비 밑에 이한용, 이범진 같은 사람들이 친러 정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됐죠. 이 모든 원인들은 민비로 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은 민비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세우죠. 코드명, 작전명이 폭수사냥입니다. 민비를 폭수를 보고 있는 거죠. 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예고하지 않는 죽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고하게 되면 어떻게 도망을 가거나 대안을 세웠겠죠.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민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비의 죽음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삼국건섭 첫 번째 원인이 될 거고, 그죠? 두 번째가 뭘까요? 친러 정책이 두 번째 원인이 돼요. 일본인들이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내가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정부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친러 정책을 펼치는 것들은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사변이 여기에 나타난 원인이 여기 되었다. 원인 두 가지 잡을 수 있죠. 삼국간섭과 친러 정책. 자, 그 다음에 문제 풀도겠습니다. 181번 풀다 이렇게 갔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이 아닌 것. 1번. 일본은 낭인과 군대를 앞세 궁중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네, 이게 1895년 8월 1일입니다. 맞는 사실이죠. 단 아쉬운 부분은 요즘에 시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해라는 것은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암살을 표현한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다 암살을 표현을 바꾸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 신변의 예법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건 1896년이죠. 이걸 아간파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두려운 거죠. 일본 애들이. 자기 마누라 죽고 난데 다음 순서 나 아니야? 그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해서 몸을 숨기는 겁니다. 왜? 러시아 공사는 치해복권 지역이에요. 일본 애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러시아 공사관을 와서 이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3번 김홍집 내각이 출궁하여 홍범 14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요즘에 홍범 14조가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갑오 1차와 갑오 2차 사이에 일어나는 게 홍범 14조예요. 네, 6월이잖아요. 네, 같은 해입니다. 갑오개월 양력으로 하게 되면 95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가끔씩. 선생님 따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음력 양력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이니까. 되게 중요한 건 홍범 14조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 1차, 2차 사이에 들어간 거. 최근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이게 하나예요. 선생님도 개별적으로 모의고사 되게 많이 내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요. 홍범 14조가 홍범 14조, 홍범이라고 큰 법이에요. 고정임금이 일본 애들이 압박에 의해서 종로에 가가지고 흥선대원 아버지 모든 관료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신고하는 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큰 법을 만들었습니다. 선포하는 건데 일본에 대해서 압박이 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 홍범 14조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항상 나오는 건 요겁니다. 홍범 14조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사실 옳은 건 뭐야? 갑오 2차 내용을 고르라는 얘기야. 또 이렇게 얘기했죠. 홍범 14조 발표되기 이전에 사실 옳은 건 물론 갑오 1차 내용을 고르라는 얘기야. 중간을 가지고 앞에 거 낼 수도 있고 뒤에 거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갑오 1차 내용 우리 다 암기하고 있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파트 다 암기 있어야 돼. 이게 나오면 되게 쉬워지죠. 이거만 잡으면 되니까. 네.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하죠. 즉, 사법 기능을 없애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나타내는 사람이 뭐죠? 우리나라에 사법재판소가 신설되잖아요. 사법재판소가 신설돼요. 그죠? 지방 제도가 좀 바뀌죠. 그죠? 지방 제도가 23부 337군으로 이렇게 바뀌죠.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재판에 있어서 2심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차는 이렇게 간단한데 1차는 정치, 경제, 사회 파트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안 적겠습니다. 이런 시간 했던 것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 네. 4번 박용현은 반역 음모가 발각돼서 다시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박용현은 우리 갑신정변 세력이잖아요. 그죠? 갑신정변 세력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다시 왔다가 또다시 영모죄 혐의를 좀 받습니다. 이분이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부 대신으로 이렇게 재직 중이었는데 왕실과 이노우에라고 하는 그 주한 공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배척하면서 역모로 몰았어요. 역모로 본 게 1895년 7월입니다. 1895년 7월에 제 역모 사건으로 일본을 다시 망명하게 되었다. 좀 아쉽죠. 훗날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다시 친일로 돌아서게 돼요. 박용의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되게 근대의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인사인데 친일로 돌아간 부분은 우리가 못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181번 됐고요. 문제 182번 가볼까요? 다음 정강이 발표된 근대 개혁운동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청에 잡혀온 흥선대원을 빨리 귀국시키고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아까 이 지문은 아까 언급했죠.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을 책임을 지고 압송해 버렸다고. 근데 그 뒤에 2년 뒤에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된데 갑신정변에 개합파 김옥균 같은 사람들이 정강을 발표하죠.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죠. 이때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을 컴백시켜달라는 게 하나 꼭 들어가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재정 부분을 호주에서 일괄해서 맡게 하자. 여러 부서에서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 되게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 그 다음에 대신과 참자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의기를 발표하자.
이거 이해도 이제 나와야 될 단어들이 꼭 필요한 단어이 평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조법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갑신등 시사학에서 꼭 나오는 지문들 이게 빠져있어 지금 이 문제는 평등. 즉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그대로 가져다는 거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모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 걷어들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지조법이 결부법으로 냈던 것들이 되게 큰 문제였다는 거 세금을 지금까지. 근데 지조법은 뭐죠? 지세를 내는 방식으로 가자. 지세. 땅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하자. 비싼 땅은 되게 많은 세금을, 싼 땅은 적게.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대 21세기는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전국의 모든 땅값을 전부 다 국가에서 전부 다 책정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정을 좀 해야 되죠. 땅가격이 올랐는지들은. 오늘 서울 경기 쪽 땅은 매년 올라간다 봐야죠. 매년, 매달, 매일 올라가죠. 지방의 땅값 올라가는 게 거의 없지만, 서울의 땅값은 장난 아닙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죠. 네. 지금 더더욱 우리 이제 부에 대한 이렇게 편차가 심해지는 시대가 또 왔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이런 일들이 또 터지겠죠. 그죠? 항상 문제가 이런 세금 문제가 터지게 되면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부패도 많아지고 공직자들도 그죠? 네. 그래서 가장 경계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신과 관련 없는 거 그러면 되겠네요. 이 사건 이후 청구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모두 주둔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청구. 이건 이모군란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지원 약속이 있었다. 그랬더니 개혁을 실시하려고 일을 저질렀죠. 그러나 약속을 어겼어요. 네, 어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갑신정변은 한성조약을 맺게 되었고 텐진조약을 맺게 됐다. 앞글자 따서 가반텐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한성조약은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텐진조약이 이제 좀 커졌죠. 텐진조약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니에요.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이에요. 네. 네. 한반도, 우리 조선이죠. 그 당시에 한반도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양국군이 동수의 군이 파견된다. 이 조약이 텐진조약이야. 근데 이게 언제 파견됐느냐? 됐죠. 동학 때. 그죠? 동학이 일어난 시기 10년 뒤에 정확하게 우리가 일본에 파견돼서 우리나라 쑥대밭으로 만드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즉 우리 한반도 내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는 틀린 질문입니다. 자, 일본의 군사지원 약속이 있었다. 이 사건 통과 밥을 가졌다.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주면서 1호부터 개혁이 있기 때문에 갑신형 1호부터 일방적 개혁 무조건 실패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83번. 문제 18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각 시기별로 있었던 사실들이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고부봉기, 농민봉기, 전주점령, 전주화약, 2차 봉기,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 자, 1번 가죠. 가는 뭐야? 고부봉기죠. 정부에서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다. 가보개혁은 1894년 6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복궁 기습 점령. 일본에 대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 6월입니다. (23) 21, 23, 그 다음에 25. 이렇게 수정 좀 할게요. 이렇게
일자는 정확히 못 알아. 이렇게 암기를 해버려야 돼, 이렇게. 궁, 청, 갑. 네, 6월달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경복궁 기습점령. 이게 문제가 뭐죠? 고종이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궁건에서. 인질이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내에서 청일전쟁이 발생됐다. 일본 애들은 인천항으로 들어왔고, 청나라 애들은 아산만에 진입하게 됐고, 이 둘이 청일전쟁이 이루어졌다. 성안역 주변에서. 그 다음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졌다. 좀 더 우리 의지와 관련이 있어 없어? 전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틀렸죠. 두 번째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이 원인이 되었다. 농민군의 1차 봉기. 고부군 조병갑의 폭정이 원인이었다. 고부 봉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다가 어디 있어? 전주화역인가요? 네. 농민의 정치적 개혁기구인 직강소가 설치되었다. 네. 동학이 우리가 전주에서 전주 가명을 점령하죠. 동학 교도들이. 이게 5월입니다. 5월입니다. 그리고 5월에 정부에서는 청군에 지원 요청을 하죠. 오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아차 싶었죠. 우리 농민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주 하역을 맺죠. 5월달 전주 하역을 맺입니다. 전주 하역을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봐야 됩니다. 전주 하역을 맺고 난 다음에 농민군과 정부군이 서로 하나 뭘 만든다고 이게. 요게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농민의 자치기구인 직강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직강소가 만들어요. 농민의 자치적 기구인 직강소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교정청이에요. 직강소는 5월이 맞아요. 근데 교정청은 6월이에요. 이것도 순서 잡아야 돼. 5월, 6월.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틀리면 안 돼, 절대로. 그죠?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항토연과 항룡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네, 이거 1차 때입니다. 1차 봉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3월하고 5월 때, 1894년 3월, 5월, 1차 봉기라고 얘기하죠. 네, 2차는 우리 전주 화약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 맞지 않는 것들이죠. 네, 1894년 3월과 5월에 항토연하고 항룡천에서 이름이 비슷하죠. 여긴 정읍, 여기는 장성, 여기가 장성에서 일어났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84번. 다음 신미양요 직후에 세워진 비석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지지하였던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직하면 쥐와 매국이다. 이걸 지지한 사람 누구겠어요? 이정 척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봐야 되겠죠. 그죠? 1번 통상계하론을 주장하였다. 통상계하를 주장했다. 통상계하를 주장했다. 오경석 같은 사람, 오경석, 유홍기, 유대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중인 계급들의 사람들이 통상의 선두주자가 되죠. 중인 계급들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1870년대 들어와 해국도지 영안도략에 들어왔다. 해국도지와 영안도략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오경석입니다. 오경석이 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해국도지와 영안지략을 통해서 그 세계의 어떤 인문지리적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 빨리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80년대 저격된 조선 책략의 내용을 옹호했다. 틀렸네요. 이정 책사가들은 조선 책략을 가져온 김홍집을 잡아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김홍집 죽이자. 조선 책략 책 다 모아서 불태우자.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군요. 틀렸습니다. 1890년대에 을미사변을 계기로 항일운동을 일으켰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은 이정책사가들이 아니죠. 급진개혁파들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번 가야 되는데요. 좀 쉴까요? 양이 많아졌습니다. 좀 쉬겠습니다.